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토요일 좋은 아침인데 아침 방송을 이렇게 목이 잠긴 상태에서 시작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토요일 날 뭔가 늘 불안하죠. 미국 시장이 빠지면 뭔가 주말에 뭔가를 찾게 되고 다음 주는 어떻게 될까 이런 궁금증들이 많이 이렇게 몰려오는데 이럴 때 그래도 여러분보다 좀 선배인 제가 시장은 이렇게 될 것 같다. 이런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다. 이런 것들을 한번 또 이렇게 찝어준다면 여러분들이 주말에 자신의 공부를 하거나 이럴 때 참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주말에 있는데 좀 한숨 자려다가 평소처럼 빨리 일어나서 미국 시장을 쭉 봤죠. 보고 생각을 좀 정리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앞에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가 스터디 모임을 한 4년 정도 매월 해왔는데 여의도에서 합니다. 한 100여 명들이 모여서 100여 명에서 모여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50명으로 할 수 없이 줄이는데 아주 유명한 오프라인 모임이죠. 저희 이제 스터디 카페 저희 카페에 들어온 친구들만 이제 자격이 있는데 이제 다음 내년부터는 우리 유튜브 친구들에게도 열어줄 생각입니다. 그때 저희가 종식으로 초대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신 분들은 많이 오십시오. 강사님들은 아주 국내 유명한 애널리스트들도 좀 있으시고, 다음 전문가도 많으시고, 또 전직 펀드 매니저들도 있으시고, 뭐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허접한 그런 스터디 모임이 아니라 나름대로 퀄리티가 있는 그런 좋은 모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섹터들, 시장 전망들, 또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들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하는 그런 아주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좀 나중에 기대감을 가지시고 제가 이렇게 이제 열어드릴 테니까 통지를 해드릴 테니까 그때 많이 지원하십시오. 저희가 이제 스터디 모임을 통해서 참 많은 것들을 배웠죠. 우리가 2차 전지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제약 바이오, 뭐 5G 공부 안 해본 것이 없이 다 공부를 했는데 늘 이제 열공에 목말라는 거죠. 정보에 목말라. 그 대신 그 정보가 좀 정확하고 깊이 있는 퀄리티 있는 이러한 어떤 정보들 허접한 어떤 유튜브에서 HTS 보고 이야기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자,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결론부터 봅시다. 시장에 관심이 멀어졌던 코로나 사태가 확산이 어제 미국 시장의 주요 키포인트로 등장했다. 확산. 사실 시장을 움직이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이미 하락한 지가 오래인데 다시 이제 코로나가 나타난 거죠. 특히 오스트리아와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이 타격을 크게 받은 것 같아요. 오스트리아는 다시 셧다운을 하겠다 그러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아주 걷잡을 수 없이 환자들이 늘어나는데 문제는 우리가 단순하게 뭐 죽지 않았다, 뭐 치명률이 낮을 거다 크고 그렇지도 않는 것 같아요. 양이 늘어나니까 치명률도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도 굉장히 이 코로나 정책을 쓰고 있는데 너버스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는 타격이 큰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에 이제 코로나가 활동하기 좋은 시절이어서 확산이 빠른 것 같아요. 네. 이는 이제 심리적 요인이 더 커 보입니다. 다시 어떤 공포로 몰고 가지는 않겠지만 내년 경제 성장률 등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이러면 두 가지 장단점이 있죠. 첫째는 세계 어느 나라도 이제 추가로 돈을 빨리 걷어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더 몰릴 확률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위코로나로 해서 소위 말해서 오프라인들이 활성화가 돼야 소비라든지 경제가 더 생산들이 늘어나는데 다시 셧다운이나 이런 쪽으로 올라가면 또 절름발의 경제가 되는 거죠. 글로벌 어떤 음, 평상으로 돌아가는 그 전략들이 참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 어제 이제 미국을 보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금리가 하락을 했죠. 한 4bp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게 이제 IT 섹터의 기회로 제공하면서 IT 섹터들은 어느 정도 올라가는 그런 차별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우리나라도 금요일 날 IT 섹터가 올라오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뭐 이런 코로나 때문에 올라온 건 아니었고 바닥에 있었고 또 이재용 회장이 미국에 가면서 어떤 어디를 방문했다는 이벤트성으로 올라왔는데 뒤에도 이야기했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7%씩 올라오는 그런 아주 큰 상승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대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같은 또 공정업체들 증착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또 이런 회사들은 5%씩 빠졌어요. 그래서 이게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IT 섹터가 금리와 확실히 금리가 빠지면 IT 섹터가 영향을 받지만
100%다 풀리 반응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 점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시장도 금요일 라이트가 반등했죠. 5G가 반격이 있었는데 뒤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일시적이냐 아니면 어느 지속성을 가지고 있냐. 5G 반격을 최근에 한 2, 3일 가는 걸 보지를 못했죠. 올라가다 또 꺾어가지고 올라오다 깎아가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되게 불안케 하는 모습이 많습니다. 애플카가 다시 재등장했죠. 네. 저는 애플카가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는데 LG그룹만 수혜라고 보고 있습니다. LG 이노텍 전자는 좀 믿음이 안 가서 LG 이노텍 한 종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어제 메타버스 일부 종목에서 이익 실현이 출회가 됐는데 이메이드 같은 애들은 지속적으로 가고 또 다른 애들은 조정을 받는데 조정이 깊지는 않았습니다. 네. 특히 이제 뭐 VFX 쪽을 만든 애들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았는데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 거죠. 혹시 메타버스 내부에서도 또 차별화가 일어나는 게 아닌가 이런 또 의구심이 좀 드는데 다음 주가 아주 그것들을 가름할 수 있는 좋은 어떤 시금석이 될 것 같아서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종목별로 차별화가 심하게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변동성 확대와 극단적인 차별화가 전망돼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결론을 가지고 한번 세밀하게 한 종목씩 또 한 장면씩 한 섹터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을 요약하면 방금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코로나 재확산이다. 미국 국제금 10년짜리가 1.53%로 떨어지면서 IT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그렇죠? 그럼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가 소폭 올랐고 리비안이 5%, 루시드그룹도 7%대 상승했죠. 연이틀 한 30% 터지니까 기술적 반등이 됐는데 반등의 강도와 또 연속성이 중요한데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옆으로 이제 기겠죠. 기면서 어떤 모습을 보일 거냐 보이는데 다행히 테슬라가 이제 빠지지 않고 잘 버티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주력 2차 전지 산업이 여전히 튼튼하게 잘 버티고 있다. 여기에 리비안과 루시드도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이제 히든 챔피언들이 기존의 챔피언에게 도전을 하는 케이스인데 저는 리비안과 루시드를 응원합니다. 위 코로나주는 다시 하락했죠. 다음 주 우리나라의 위 코로나주가 한번 얻어맞을 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특히 우리 주린이들이 위 코로나를 리오픈에 관심이 둬서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투자를 늘려놨는데 다시 한번 얻어맞을 확률이 높아 보여서 참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그래도 견디셔야 합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견디셔야 됩니다. 일시적인 악영향이다 이렇게 보시고 견디십시오. 다시 돌아옵니다. 3월 여름 봄 되고 그러면 다시 놀러 다니고 열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와 달리 코로나 재확산 우려에 에어비앤비 등 5%대를 하락했다. 그렇죠? 뭐 시장이 극심한 차별화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순환매가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는데 참 걱정입니다. 우리 주인이분들 힘내시고 이럴 때일수록 배에 힘 꽉 주시고 시간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그런 심리적인 노력이 일단 필요합니다. 그렇죠? 세상은 또 언제든지 바뀔 확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앞에서 이해한 리비안 한번 볼까? 4.23% 상승해서 128.60 네, 170달러 가다가 120달러 근처까지 빠졌는데 정말 어디 피라미드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정도까지 140달러 정도까지 반등한 후에 길 확률이 있다. 하지만 얘는 히든 챔피언이다. 네, 장타자들은 사셔야죠. 루시드 모터스도 마찬가지죠. 네, 이렇게 하락 쭉 올라가다가 하락을 해서 다시 제자리에 왔는데 옆으로 길 확률이 많습니다. 100달러 봅니다. 우리나라 메타버스 기업들 섹터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회사가 딱 두 개 있죠. 너블록스, 엔비디아, 또 메타, 예, 그 페이스북 세 종목으로 봐야 되겠네요. 저는 이제 주로 너블록스를 많이 보는데 어제도 6.82%가 올랐습니다. 134.72.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장이 열리면 메타버스는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확률이 높아 보인다. 제가 뒤에도 이야기했지만 선두그룹, 어떤 리딩그룹이 한번 섹터가 되면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특히 연말 상황에서 특별히 다른 종목들이 올라오지 않을 상황에서 단기 조정은 있지만 지속적으로 갈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 저 말 타다가 그냥 에너지만 낭비하고 노잣돈만 낭비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연말은 잡주에 손을 대지 말고 메타버스, 게임, 2차 전지, 그렇죠? 근데 반도체 일부 이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다 버려야 됩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연말입니다. 테슬라 한번 볼까요? 테슬라도 3.71%는 올랐습니다. 1137달러인데 다시 1100달러까지 올라왔네요. 테슬라의 체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네. 역시 뭐 왕관을 쓴 왕은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죠. 그만큼 왕관의 무게를 견딜 만한 체력과 기술력과 그리고 시대를 리딩하는 시대정신이라는 뜻이죠. 네. 그래도 테슬라가 든든하게 지켜줘야 그나마 이 장에서 섹터별 순환매라도 도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빠지는 것보다는 내년 초까지는 든든히 지켜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반면 추격자인 GM은 어제 살짝 빠졌습니다. 61.80, 0.85% 하락했습니다. 애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아침 방송, 우리 시장 방송을 할 때마다 애플은 200달러까지 갈 것이다. 150달러를 넘어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150달러를 넘어설 때는 탄력이 붙을 것이다. 내년 상반기에 리딩그룹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애플의 애플카를 등에 업고 일단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160달러까지 벌써 올라왔네요. 지속적으로 약간의 흔들림이 있지만 애플은 일단 200달러까지 가는 거로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애플을 가지고 계신 분이나 신규로 들어가서 이것저것 머리 아프지 않고 그냥 사서 엉덩이 깔고 앉는 것도 좋은 전략이니까 애플은 그런 면에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벨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한번 볼까요? 0.31% 상승해서 3,910, 이제 곧 4,000포인트까지 오겠네요. 이 좋은 장에 우리의 하이닉스는 살짝 오르고 우리의 왕이신 킨 삼성전자는 아직도 7만전자가 깼다 붙었다 너무 안타깝죠. 이런 점들이 뭔가 좀 반등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삼성전자가 돌아와야 우리의 왕이 기원하셔야 그 관련된 업체들이 다 먹고 살고 또 주가도 올라오는데 문제는 이제 삼성전자가 오르지 않지만은 다른 반도체 업체들 뭐 전공정 다음에 소재 특히 소재 쪽이나 후공정들의 기업 실적을 보면 나쁘지가 않아요. 특히 소재 업종들은 이제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해서 큰 투자를 하지 않으니까 전공용 업체들 일단은 어려워요. 대신 기존의 어떤 공장을 효율화시키면서 많이 돌리죠. 그리고 호황이에요. 그러니까 소재 업종만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것이 있어요. 소재 업종 주식들이 가지 않는 거예요. 오니, QNC 뭐 이런 애들 자꾸 올라가다 마는 거죠. 여러 종목들이 예. 한솔 케미칼 뭐 여러 소재 업종들이 가다 말고 형이 가지 않으니까 동생들이 못 가는 모습인데 어제 보니까 약간 반등을 하던데, 반등의 연속성에 대해서 참 의문입니다. 저는 기술적으로 살짝 여기서 플러스 10% 정도는 반등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히딩 챔피언, 히딩이 아니죠. 까놓고 챔피언, 우리 엔비디아는 어제 또 4.14% 올랐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329.85달러. 엔비디아의 목표는 500달러. 그렇죠? 네. 그 다음에 AMD 목표는 300달러. 제가 뭐 딱 정해줬죠. 네. 사서 깔고 앉아라. 이 말 너무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들 귀에 못이 박힐 것 같은데. 네. 계속 익숙해져야 그래야 저랑 같이 함께 갈 수 있으십니다. 어제 뭐 그 3프로라는 TV, 유튜브를 보는데 정희석이라는 그 비비안 리서치 그룹에서 독립 리서치를 하신 분이 나오셔서 엔비디아의 장점을 설명을 하시는데 저는 뭐 3프로를 자주 보진 않는데 그 기술을 설명하는 것들 나오면 꼭 보거든요. 근데 그분이 설명하신 것 중에서 여러분들하고 꼭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서 제가 이분의 그 화면을 캡처해 왔는데 먼저 출처는 정희석 그분 것입니다. 분명히 출처를 밝힙니다. 허락은 받지 못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출처를 밝히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이게 매출액이죠. 레베뉴는 매출액인데 매출액이 엄청 늘었다는 거죠. 네. 보면은 이게 100만 달러에 100만, 1000만억, 10억, 71억 달러까지 늘었다는 거죠. 그 전에가 그 전 분기가 65억 달러, 56억 달러, 50억 달러, 47억 달러. 장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네. QOQ로도 많이 늘었다는 거죠. 그렇죠? 작년 3분기가 47억 달러인데 분기 매출이 지금 71억 달러, 그 두 배 가까이 있는 거죠. 이러한 비즈니스가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울 뿐입니다. 게이밍, 데이터 센터, 프로페셔널 비주얼라이제이션, 네, GPU를 말하는 것 같고, 자동차 관련 다 하던데, 게이밍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32조죠, 그렇죠? 네, 작년 3분기에 22조밖에 안 돼. 그런데 이 게이밍의 속사를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거의 채굴 쪽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GTX라는 이제 중요한 GPU를 가지고 게임을 하는 것이 잘 팔린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채굴을 아직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채굴이 혹시 멈추거나 뭔가 변화가 생기면 타격을 받을 리스크는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일단 게이밍은 채굴이 아직도 GPU를 가지고 이제 이더리움 채굴을 하는 것 같아 보니까 비트코인도 하지만 이더리움 쪽에서 채굴을 전부 이 친구들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시장이 가상자산이 멈추지 않는다면 동사의 실적은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다. 그리고 동사는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서 지속적으로 변화한다는 게 그분이 말씀하신 핵심이죠. 정의석 연구원이 말하는 거 핵심 중에서 정의석 연구원이 엔비디아의 옴니버스 구조를 정확히 설명해 줬습니다. 여러분, 엔비디아의 옴니버스가 뭡니까? 메타버스를 만들 수 있는 기본 플랫폼이라고 우리가 신문지상에서나 또 여러 분석 자료에서 많이 언급되어 있는 단어인데 옴니버스, 엔비디아의 이 구조가 뭐냐를 설명을 자세히 해줬어요. 그럼 우리가 3D를 뭔가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소프트웨어 회사가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마야, 하우디니, 언리얼? 이 회사가 굉장히 유명한 것 같아요. 전 잘 모르는데. 파라뷰, 서브스탠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다 조각조각으로 각각의 어떤 자기 소프트웨어 스타일로 이제 3D를 만드는데 좋다. 이 모든 것을 뉴클레스? 나의 하나의 플랫폼으로 들어와라. 그러면은 유저들은 이 플랫폼 안에서 서로 얘들끼리 연결해서 얘가 만든 어떤 일부 3D 기술과 얘가 만든 일부 3D들을 한 화면에서 다 그려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의 인공지능과 여러 가지 도움을 줘서 완성을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이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거죠. 아, 그래서 저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A라는 회사가 만든 소프트웨어와 B라는 소프트웨어를 각각 쓰면서 불편했는데 예를 들어서 네이버가 만들었다. 네이버에 들어갔더니 이게도 쓸 수 있고 저도 쓸 수 있고 그냥 단순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얘에서는 이 기술을 가지고 붙이고 얘는 또 이 기술을 갖다 붙였더니 하나의 가게 3D 가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유리하고 거기에 움직이는 사람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자기들이 AI 기술로 도움을 주겠다는 거죠. 완전 어마어마한 옴니버스죠. 네, 이 플랫폼이죠. 그래서 뭐 나이키, 뭐 BMW 이런 자동차들이 뭔가 메타버스를 할 때 여기에 들어와서 여기에 월간으로 얼마씩 구독료를 주고 계속 써서 보면 쉽게 구축을 하고 쉽게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메타버스 시장에 대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엔비디아의 옴니버스 이 플랫폼이 정말 파워풀하다. 이 이야기를 해서 제가 굉장히 좋은 정보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다시 한번 부여를 설명을 하면 언리얼 엔진 4라는 이 회사가 만든 소프트웨어에서 전체적으로 방의 그림을 그리고 그렇죠. 서브스탠스 페인터라는 이쪽에서는 이 공간 벽을 그리는 벽에 대한 인테리어를 하고 다음에 마야에서는 책상을 가지고 오니까 딱 한 공간에서 남은 것들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의 모습으로 딱 장착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이 구조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구조를 이해하셔야 된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아 얘들이 반도체를 설계하고 반도체 시장을 리드하는 하드웨어 IT 기업이 아니라 애플처럼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이렇게 확장을 하는구나.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삼성전자가 제일 못하는 게 이거예요. 삼성전자 하드웨어에만 너무 몰입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장성이 없고 매력이 없는 거예요. 이 차이로 엔비디아에 비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를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500 가자. 그래서 그분이 또 엔비디아의 예로 이게 맥도날드죠. 이게 이제 엔비디아랑 같이 그 플랫폼에서 만든 건 이게 딱 떠요. 얘가 뭘 눌러보시면 가격은 얼마입니다. 뭐가 궁금하세요? 몇 개 필요하세요?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가상 공간에서 얘가 다 인공지능이 탑재돼 가지고 고객을 안내하면서 상품을 파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이런 맥도날드 회사는 얘만 만들어서 하면은 쉽지 않습니까? 돈 매달 구독료 얼마 주고 이런 거죠, 그렇죠? 네, 바바리안 리서치에게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이더리움 쪽에서 이렇게 캐는 것이 쭉 늘어나는데 증가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엔비디아의 GPU를 사용하더라. 이 구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게이밍의 비즈니스가 뒤를 돌아다 보면 게임보다는 이러한 GPU나 비트코인 채굴인데 게임하는 사람들 불만이 많죠. 그래서 중고거래 시장에서 게임기 가격이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그 게임기를 깔아야 실제 타격감도 있고 그냥 몰입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게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조그만 변화에도, 그냥 그래픽에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잘 돌아가는, 잘 되는 집안은 다 잘 되는 거죠. 또 그분이 이제 엔비디아의 고민을 한번 또 리스크를 이야기, 고민이 리스크죠. 게임보다는 채굴에 의존하고 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이더리움이 POS 방식으로 변화를 하겠다. 뭐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는 GPU 좋은 걸 가지고 채굴을 잘하는 사람들이 이더리움 많이 채굴했어. 근데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더리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개인 기존 고객들에게 더 우대를 주겠다는 구조를 변화시키겠다는. 그러면은 아무래도 채굴기 사용되는 엔비디아의 GPU라든지 이런 사용 것이 줄겠죠. 이런 리스크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한 GPU의 기술적 진보가 한계에 부닥쳤다. 저는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GPU로 할 수 있는 뭔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게 한계에 부닥친 거 아니냐. 그리고 AMD가 추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AMD를 좋아하는 이유지 않습니까? 1등 좋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2등 둘 중에 어느 것을 사냐 하나만 사면 AMD를 사야죠. 추격자를 사셔. 이게 저의 논리입니다. 네, AMD는 어제 0.25% 올라서 155.41. 목표는 $300. 책상에 써서 지켜보시고 아직 AMD 없으신 우리 친구분들 저는 뭐 과감히 사도 될 것 같습니다. 사셔야 합니다. 전일 TSMC도 0.71% 상승했죠. 124.26달러. 네, 마이크론 상승하고 TSMC 상승하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월요일날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리지는 7.80%나 상승했네요. 83.03. 네. 원인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니까 향후에 3D, 뭐 메타버스 이 모든 게 다 반도체와 관련이 있다는 건 사실이죠. 고사양 반도체. 고사양 반도체는 DDR5용으로 좀 퀄리티 있는 것들이 더 많이 사용될 거다. 속도가 중요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려면 속도가 중요하고 용량이 중요하고 또 저전력으로 중요하고 이런 면에서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새로운 기기와 새로운 세상이 정착이 되면 핵심 반도체, 반도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죠.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이제는 바닥을 치고 상승할 것이다. 먼저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가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의 킹인 삼성전자가 추격할 겁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하락하다가 살짝 멈췄네요. 57,804달러 0.40인데 옆에서 좀 멈춰서 기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하락해도 이것도 또 문제죠. 하지만 비트코인이 좀 어려움이 처하면 그 빠진 돈들이 뭐 어느 정도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관관계를 추적하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워낙에 비트코인이 이제 드러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투명성이 없기 때문에 자료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추적하기는 어려운데 어쩔 때는 비트코인이 가야 우리 주식시장도 함께 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또 장이 안 좋을 때는 비트코인과 국내 일반 알주식 시장이 서로 역의 상관관계일 수도 있는 거죠. 상황과 이런 것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들을 잘 이해하시고 비트코인의 가격에만 집중하기보다는 트렌드를 보는 거죠. 아, 얘들이 하락했을 때 주식시장들은 또 어떻게 되니까 이러한 것들 눈에 자꾸 익히면서 그렇게 해야 고수가 돼가는 겁니다. 미국 채권 수익률 얘가 빠지면서 이제 IT가 올랐는데 우리 10년짜리 한번 볼까요? 1.5 어제 1한 얼마였습니까? 10년짜리 1.58이었던 것 같은데 한 3bp 빠졌습니다. 2년짜리 0.51% 빠졌고 2년짜리 0.50이었었던 것 같은데 살짝 더 얘는 올랐네요. 30년짜리는 1.96이었는데 1.91이니까 6bp 정도 빠졌고 그래서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게 IT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행인 게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미국 금리가 상승으로 돌아서면 터뷸런스가 일어나면 글로벌 시장에 큰 충격을 줄 겁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안정화를 시키고 있다는 것은 미국 FRB가 큰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입찰 물량을 좀 줄이고 은행들이 이제 돈이 남아 도니까 지속적으로 지금 채권을 좀 사고 있고 주식 시장이 이제 고평가됐다고 하는 그런 면도 강해서 채권을 이제 반대편에서 해지 차원에서 사는 거죠. 그런 수급적인 것들도 미국 채권 시장에 안정을 주는 요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국내 시장에서 환율이 크게 올랐습니다. 7원 50점이 올라서 1190원까지 뛰었는데 이유는 하나예요. 미국이 중국의 올림픽을 보이콧하겠다니까 중국 위안화가 살짝 약세로 돌았어요. 많이 약세도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더 크게 약세로 돌았은 거예요. 그래서 주식도 그렇고 채권도 그렇고 중국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중국 자체 시장보다는 한국 시장에 더 많은 매수와 매도가 일어나는 그러한 악순환, 프락시의 역할 이런 면이 한국 시장이 디스카운트 되는 너무 억울한 면이죠.
중국 애들은 이러한 우리를 우리가 방패 삼아 잘 막아주고 있는 이런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푸대접을 하는 걸 보면 정말 열받는 일이죠. 저는 중국이 잘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위안화를 보면 1달러당 6.387 위안까지 빠졌죠. 네. 6.5에서 하락 추세입니다. 강세 가는 거죠. 강세로 가다가 살짝 돌아섰기 때문에 그 충격은 없는 거죠. 중국 위안화는 강세, 우리나라는 약세. 뭐 중국이 약할 때는 같이 약해지고 중국이 강할 때도 약해지고 뭐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간 어제 우리나라의 환율의 움직임은 중국의 올림픽에 대한 보이콧 가능성 이런 리스크가 작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되면서 쇼커버링이 나온 거죠. 매도 쳤던 것들이 쇼커버링 되면서 환율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WTI도 많이 빠졌네요. 2.72달러나 빠져서 76.63달러까지 좀 유가는 빠져야 됩니다. 제가 봐서는 유가가 빠져야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가장 핵심이 유가 상승에서 기인하고 있는데 유가가 좀 빠져야 유가는 여러 면에서 우리 생활 속에 물가 영향을 미치죠. 일단은 자동차를 타고 다녀야 되고 전기를 돌려야 되고 여러 가지 석유 관련 제품들이 있고 이런 면에 있어서 기름값이 좀 빠져야 어느 정도 지금 끝모르게 올라가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WTI가 확 빠져야 돼요. 뭐 지금 보니까 곡물 가격도 그렇고 석탄 가격도 그렇고 다 에너지 가격이 조금씩 하락을 합니다. 그게 이제 물가에 반영이 되는 데는 시차가 한 3개월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그냥 미리 사놓으면서 재고를 쓰는 건 먼저니까 그런 면에서 올 1분기 이후에는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대신 이제 서비스 업종에서 사람이 부족하면서 임금 상승 문제에 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게 쉽게 해결은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미국의 일자리가 코로나 이전보다 20%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일자리가. 모르겠어요. 왜 일자리가 늘어났는지. 아마도 이제 서비스 업종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이제 산업이 성장하면서 사람이 필요하게 되는데 사람이 부족한 임금이 올라가는 거죠. 임금이 한번 올라가면 일자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빠지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미국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서비스 물가가 빠지지 않는다면 물가가 상승이 고차가 될 확률이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좀 두려워하고 물가가 생각보다 빠지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애널리스트도 참 많아서 저 일단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쉽게 물가는 빠지지 않겠지만 그 트렌드는 꺾일 것이다. 이게 저는 더 중요한 방점이죠. 그런 면에서 일단 원자재가 빠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들이 나오면서 임금도 어느 정도 좀 물이 빠져야 되는데 지금은 그 변화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임금은 내년 상반기 6월까지 쉽게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물가는 더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크게 하락하지 않으면서 야금야금 빠지는 안정되는 그러한 장세, 뭐 오히려 그런 장세가 더 나아 보일지도 모릅니다. 급격한 하락과 상승보다는. 어제 금을 한번 볼까요? 1861달러. 그렇습니다. 금 가격은 살짝 빠지죠. 네. 금가은 옆으로 이제 기게 보입니다. 이렇게 금가격이 긴다는 것은 뭐 미국의 달러라든지 인플레이션이 생각만큼 더 추가 상승하면서 악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들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다음 주에 순환매의 지속성, 이게 기속적으로 나타날 것인가? 코스피가 특정 업종에 집중돼서 쏠림 현상 완화로 나흘 만에 상승을 했다. 메타버스 게임 이쪽으로 쏠리다가 이제 고루고루 이제 햇빛이 쬐는데 외국인과 기관 투자 모두 사자로 대응한 가운데 개인은 길어지는 약세장과 연말 대지주 산정을 피하려는 수요가 맞물리며 순매대로 대응을 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사자고 개인은 매도를 했다는 거죠. 그동안 메타버스 등에 집중되어 있던 쏠림 현상이 다양한 업종으로 분산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중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이 의약품이라는 거죠. 왜 사들였냐? 제가 봐서는 완전 소외가 너무 심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많이 덜어냈던 그런 포지션을 채우는 정도, 그런 기술적 반등 정도를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외인과 기관은 화학 업종을 집중적으로 매도했다는 거예요. 왜 화학을 매도했을까? 화학은 시클리컬 산업이죠. 경기가 좋을 때는 화학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화학 업종을 매도했다는 것은 글로벌 투자 시각들이 내년에 경제가 안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인식, 생각보다도 반등하기 쉽지 않을 거라는 침체 국면으로 갈 거라는 생각들이 강하게 반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화학을 팔았던 것 같은데
좀 시기가 교차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지속 순매수가 지속될 것이냐를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또 모릅니다. 2, 3일 있다 또 바꿀지도 몰라요. 그런 면에서 확신은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관심사는 애플카의 위력 정도는 어느 정도이냐, 그리고 애플카는 연속성이 있느냐, 이 퀘스천이죠. 전날 블룸버그가 애플이 완전 자율주행에 초점을 맞춘 전기차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해져서 수혜의 기대감으로 애플 관련주들이 올랐다. 특히 LG전자 같은 거죠. 이제 운전 때도 없애버리겠다는 건데 원래 2028년에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2025년에 당겨진다, 이 이야기 나오는 거죠. LG전자는 그동안 애플카 핵심 부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점쳐지며 애플카 수혜주로 꼽혔다. 애플은 일명 애플카를 부르는 자율전기차를 개발하는 프로젝트 타이탄을 진행 중입니다. 프로젝트 타이탄 유명한 이야기죠. 지난 9월 프로젝트를 이끌고 자동차 사업팀장이 포드로 이직해 버렸어요. 네. 애플이 좀 주춤했었는데 다시 워치 소프트웨어 책임자가 이 일을 이어받아서 개발의 속도를 다시 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애플은 당초 6에서 7년 내에 애플카를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으나 이보다 빠른 2025년에 애플카를 내놓을 계획이다.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달 볼보의 기후 시스템 전문가를 비롯해 GM의 센서 엔지니어, 테슬라를 비롯한 자동차 스타트업 기업들의 인력을 적극적으로 채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소프트웨어들은 자기가 만드는데 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하드웨어 자동차의 껍질과 안에를 만들어줄 기업이 필요한 거죠. 뭐 자동차는 누가 만들어줄까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이야기를 더 해본다고 치면 그 안에 들어가는 전장 부품의 핵심은 LG전자가 만들 것이다. LG전자는 무거워요. 그래서 LG 이노텍이 저는 가장 좋아 보입니다. LG 이노텍. 그렇죠? 네. 세 번째 저희가 던지는 질문은 과연 주도주가 꺾였나? 현재 시장의 주도주 1번은 위메이드라고 볼 수 있죠. 위메이드, 컴투스, 게임밀, 자이언트 스텝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과연 위메이드는 어제 장중 24만 5,300원까지 치솟았죠. 네. 새로운 디파이 금융 서비스 클레바라는 것을 출시하면서 영향을 미치면서 위메이드는 꺾이지 않았어요. 반면 에코프로 비행과 포레비스 등은 또 3% 넘게 하락을 해서 2차전지 핵심인 주도주 내에서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꺾인 게 아니라 이 안에서의 차별화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가 매우 중요한 터닝 포인트로 보인다. 주도주가 다 꺾일 것인지 또는 주도주 안에서 차별화가 일어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이 관전 포인트인데 개인적인 생각은 주도주 내에서 차별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주도주 내에서도 가는 종목으로 갖고 있지 않으면 또 하락을 크게 맞을 확률이 있어서 주의가 좀 필요한데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자기 목표 가격을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자이언트 스택 1.5조인데 3조까지 본다. 그러면 눈을 감아야죠. 그 안에 있는 작은 변동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방어하시겠어요? 큰 목표를 세우고 큰 목표에 맞는 엉덩이 무게를 깔고 앉아서 침묵하는 거죠. 방법은 그밖에 없습니다. 이런 전략을 쓰지 않고는 템베거를 먹을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앞에 세 번째 질문과 연결되는데 주도주는 대체 언제까지 갈 것이냐? 과거 역사를 보면 주도주가 하루아침에 쏠림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까지 닷컴 버블 한 3년 갔죠. 2005년에서 2007년, 2005, 2006, 2003년 동안 화학, 철강, 조선, 그쵸? 네. 이것이 또 한 3년 갔고, 그 다음에 2010년에서 12년 그 차화정도 한 3년을 갔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에서 18년까지 바이오원델리도 3년을 갔습니다. 자, 물론 중간에 빠지고 올라가고는 대꾸받고 조정이 있겠지만은 보통 2년에서 3년이라고 치면 우리 메타버스는 이제 시작된 지 6개월입니다. 6개월 여러분. 참으셔야죠. 최소한 내년 내내 메타버스는 지속적으로 시장의 리더 역할을 할 것이다. 중간에 뭐 기술적 하락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은 이러한 과거에 보여줬던 주도주들의 그 어떤 그 생존 기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되는 거죠. 견디십시오. 많은 악재가 있지만 저는 뭐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기업 실적은 나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전망이 안 좋았을 뿐이지 그 안에 다른 기업들의 실적은 매우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 2022년 이익 전망치 하락은 이 두 회사의 문제일 뿐이지 나머지 회사들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바이어스를 좀 가려서 보는 그런 눈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주식시장은 늘 선행하죠.
이러한 실적이 나쁠 거다를 반영해서 이미 코스피 대형주들이 충분히 가격 조정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반등의 모멘텀만 생기면 다시 치고 올라갈 것 같은데 내년 1분기에서 5월까지는 굉장히 좋은 장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IT는 밸류에이션 매력으로 바닥을 확인했고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는 전업 업종을 통틀어 올해 가장 성과가 안 좋아서 나빴으며 인터넷 기업들은 최근 메타버스를 통해서 새롭게 먹거리를 찾아 나서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이런 면에서 내년에 IT, 지약바이오, 메타버스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관심 종목을 한번 들여다봤는데 뭐 메타버스 게임은 이미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추천하는 것은 바보인 것 같고 이제 좀 금요일 날 치고 올라온 종목 반도체를 좀 봤죠. 반도체 관련 업체도 삼성전자, GSD, 웰덱스, 오닉, QNC, PSK, 테스나 뭐 이 정도는 실적도 괜찮고 뭐 반등 강도도 괜찮은데 문제는 연속성이죠. 2, 3일 있다가 또 거꾸로지고 기어버리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초병 정도만 세우는 정도 만약 관심이 있으시면 확 내가 사고 싶은 물량이 100이라 그러면 보초병 정도는 30 정도냐 이 정도만 툭 던져놓고 지켜보셔야 되죠. 왜 그러냐면 아무것도 없이 얘들은 하루에 팍팍 올라쳐버리면 못 쫓아갑니다. 그래서 보초병 30%를 놓고 지켜보셔야죠. 자 그러면 전략은 딱 두 가지입니다. 기존에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메타버스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속 전보죠. 그건 단기적으로 조정이 오더라도 엉덩이 깔고 앉아서 내년 5월까지 들고 가셔야 되죠. 그 다음에 내가 물려서 어찌할 수 없는 잡주들이 있다면 그 잡주들을 팔아서 이 반도체 관련 종목이 한번 태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50%씩 30%씩 손실이 났는데 과감하게 50%를 팔아서 이 반도체 관련 제가 추천하는 종목들에 한번 실어보는 겁니다. 그렇죠? 실어보고 기다려보는 거죠. 잡주들에서 가슴앓이 하는 것보다는 이쪽에서 혹시 반등이라서 갭을 메꿔주는 손실을 메꿔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 보입니다. 주식은 프라버빌리티 싸움. 그렇죠? 확률을 어떻게 계산하느냐를 빨리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긴 시간 제 생각을 토요일 아침에 모기 잠겨서 고래고래 외쳤는데 주말에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주말은 주로 반도체 관련 쪽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 계속 자료들을 찾아보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 이제 유료 카페에서는 이런 주말에 공부할 자료들을 많이 던져줍니다. 제가 딱 보고 이번 주에는 이번 섹터를 공부하는 걸 던져주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예, 스스로 찾아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제 여의도에서 강의 우리 스터디 모임 리더니까 가서 잘 하고 오늘은 우리 자동차 2차 전지하고 IT 반도체 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 12월 달은 다음 주는 이제 제가 또 강의를 하죠. 연말 투자 전략하고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년에는 한번 제 강의를 직접 들어보시는 좋은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네, 행복하고 즐겁고 미소가 가득한 그러한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려운데도 계속 댓글 달아주시고 용기 주시고 칭찬해 주신 여러분들의 그 사랑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십시오.